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안면 거상술이 되겠습니다. 안면 거상술이라는 것은 얼굴을 주름살을 이제 당긴다는 수술인데 보통 여기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수술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얼굴 주름살, 중안면부 거상술 여러 용어로 쓰게 됩니다. 100세 시대에서 주름살 수술이 거의 나이 드신 분의 필수 성형 수술처럼 인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술이 심지어 20대 후반, 30대에서도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제를 안면 거상술로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려면 사진을 보고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여성분은 73세이시고요. 여기 보이는 하안검 주름에 또 인디안 주름도 심하고 팔자주름, 그리고 밑에 입가 주름부터 피부가 좀 매우 얇아서 주름의 어떤 선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옆선에서 보시면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귀 앞에 주름도 나이 때문에 좀 생겼고, 특히 입 주위가 주름이 많고 처져 있는데요. 이것은 턱이 작은 무턱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입 주위가 턱이 작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주름살 수술을 하는 것과 동시에 무턱 수술을 같이 하게 되면 양쪽 방향에서 이제 당겨주게 되거든요.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고, 또 귀 쪽에는 또 숨기게 되고요. 또 이렇게 또 숨기고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턱끝은 앞으로 내서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턱끝을 앞으로 내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안면 거상술은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요. 턱끝 성형은 이쪽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주름살 성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 부분을 제낄 때 특정 병원에서는 좀 많이 절개를 하고 또 귀 앞으로도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귀 앞으로 절개를 하진 않는 이유는 여기에 흉터 나게 되면 좀 보기가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귀 바퀴 쪽에서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귀 여기 있는 이주에서는 뒤로 또 여기 또 주름 쪽으로 절개하다 보니까 실제 보이는 흉터는 여기와 여기인데, 여기가 머리카락으로 있다면 실제 여기밖에 주름이 없는데 이 부분도 보통 주름으로 이제 여기니까 흉터가 잘 보이질 않게 되죠. 이 부분 정도로 흉터가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귀 뒤로 하고 머릿속은 다 숨겨집니다. 그런데 또 상당 병원에서 보면 이제 이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박리를 해서 최대한 주름살 수술을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이 이제 박리를 하게 되면 귀 뒤에 있는 그 신경이 있습니다. 귀 뒤에 있는 신경은 안면 신경이라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신경이 점점 앞으로 올수록 이렇게 다치기가 쉽게 되거든요. 천층, 표층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안면 신경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만 우리가 박리를 해서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박리 부분은 이 부분밖에 되지를 않고요. 박리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게 되고, 그리고 턱을 앞으로 내서 양쪽에서 당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술 전후 비교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턱을 앞으로 내니까 이 부분이 주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제 귀 쪽으로 해서 절개를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요 정도 절개선에서 보이지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턱끝을 성형을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주름이 많았을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 턱끝을 하게 되어서 주름살이 훨씬 더 적게 보입니다. 이렇게 턱끝 성형은 윤곽 수술이기 때문에 윤곽 수술과 안면 거상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에서는 광대, 사각턱, 턱끝 하면서 거상술을 하는 사례도 보겠습니다. 이분은 30대 중반입니다. 사실 노화를 위해서 안면 거상술을 한 것은 아니고요.
광대와 사각턱이 많죠. 이 부분을 갸름하게 줄이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양인들, 한국인들은 광대하고 턱이 발달된 경우 한 번씩 있는데 이럴 때 이쪽을 이제 당겼을 때 여기가 너무 각이 지면 그 당겨지는 그 각도가 꺾여지기 때문에 효과가 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대 수술하면서 당기면 그리고 턱을 수술하면서 당기면 이제 당기는 효과가 좋고 그리고 꼭 노화뿐만이 아니라 이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안면거상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고 3개월째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광대와 그리고 사각턱 이게 전체적으로 라인이 갸름해졌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V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3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그 절개선이고 나중에 측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대 부분도 해결이 되고 턱의 뭉툭한 부분도 이제 갸름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각이 진 부분도 같이 좋아지셨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3개월째 흉터의 결과가 이렇고요. 그 다음 1년 이상 이제 된 분도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주름살 수술도 동시에 하고 턱끝 수술도 같이 앞으로 내고 목주름까지 수술을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가 1년 이상 지난 흉터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부분과 또 귀 2주 뒤로 해서 여기 보면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1년 지났을 때 흉터가 거의 눈에 잘 띄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목주름 수술과 같이 해서 목주름 수술 여기 흉터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를 거의 않고요. 가려져 있던 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턱을 좀 앞으로 내니까 양쪽에서 잡아줘서 이쪽을 잡아당기고 이쪽을 잡아당기고 밑으로 잡아주니까 훨씬 리프팅 효과가 크게 됩니다. 물론 이분은 눈가주름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만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실제 이 부분은 굉장히 15년 정도 젊어진 효과를 보셨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안면 윤곽 수술하고 동시 안면 거상술을 했습니다. 광대와 사각턱이 각이 져 있고요. 이쪽 절개할 선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고 각이 있고 광대가 각이 있고 턱 끝도 사실 좀 튀어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윤곽 수술 동시에 하면서 우리가 줄이게 되었고요. 수술한 지 13개월, 1년 1개월째 모습입니다. 이제 광대와 턱 라인을 전체적으로 정리했지만 이분이 40이 넘어오신 분인데 실제 처짐은 보이질 않게 됩니다. 여기가 흉터이거든요. 여기 흉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쪽 귀 쪽으로 뒤로 들어가고 해서 절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각이 이렇게 진 부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앞이 나왔던 부분도 갈아내고 턱 부분에 처진 부분도 리프팅을 해서 처진 부분은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면거상술은 거창하게 수술을 너무 많이 절개하고 박리를 많이 하면 안면 마비의 어떤 그 확률이 좀 더 증가할 수 있고요. 또 그 안면 거상술하면서 출혈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박리할수록 피가 많이 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피부 괴사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그런 그 우리가 수술하면서 안전성을 생각해서 절개도 최소화해서 귀 앞바퀴 정도에서 거의 앞뒤로 정도만 조금 해서 끝내고 흉터도 적게 하고 그리고 박리를 많이 하지 않고 작게 해서 안면 거상술의 어떤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효과면을 위해서는 윤곽 수술이나 그리고 턱끝 수술 같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뼈 수술과 같이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뼈에 붙어 있던 인대 부분이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당겨지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안면 거상술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한다는 얘기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많이 제가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게 하면 약 30분에서 1시간 만에 끝나게 되고 수면 마취로 가능합니다. 물론 안면 거상술을 윤곽 수술과 하게 되면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만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노화의 어떤 몇 년 이상 젊어지는 효과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노화가 되신 분들은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근막에 있는 스마트층을 올려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성형수술 중에 대표적인 항노화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젊어지기 위해서 많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수술이 안면거상술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성형수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